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그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친한 동생이 페라리를 타요. 알지 그 친구. 네, 페라리. 야, 그 친구 어떻게 이제 그 페라리 중고를 안 판대? 아니, 그 동생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 페라리라는 차, 자기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었던 어떤 드림카, 드림카였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완전히 합법적인 일을 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이 자동차를 타도 되겠다라는 시점에서 이제 그 자동차를 뽑았는데 네. 이게 내가 타고 싶은 차지.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돼. 이게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잘못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었어. 네. 슈퍼카들은 한 해 한 해 지나면 감가상각이 쫙쫙 떨어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옵션 해가지고 뭐. 그래서 나도 그 친구 페라리 팔 때 1,500에 인수하려고 그랬지. 1,500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감가가 돼도 뭐 살 때 이것저것 옵션해서 한 4억 넘게 줬다고 하는데. 4억? 예, 넘게 줬다고 하는데 지금 감가가 돼서 뭐 한 절반 정도면 뭘까? 1,500은 안 돼요. 그럼 안 사. 네. 못 자, 사. 어쨌든 이게 제가 차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간단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샀지만 투자적으로는 실패한 케이스를 얘기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범위를 확장시켜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또는 살기는 좀 그렇지만 사야 되는 집이 있잖아요. 투자적으로 봤을 투자적으로. 때. 봤을 때 그런 집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또 뭐 구체적으로 또 어느 동네다 이런 거, 어느 아파트다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중요한 질문 했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요즘은 정책적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 하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개인 입장에서는 이왕 저도 제 집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돈 모아서. 그런데 저는 국가를 위해서 저는 희생하겠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아파트로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왕 사는 집이면 조금 더 살다가 보니까 집값도 오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리니까. 국가를 위해서 가장 지방 소멸이 심한 곳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이게 막 그런 분들은 없죠. 대통령들은 가끔 그래 주시지. 그렇죠. 그렇지. 예. 대통령들을 위해서 낙향에서 사시는 분들 꽤 계시잖아. 그렇죠. 무슨 마을로 가시고. 그런 거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진짜.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의 특징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의 특징,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분이 좀 되는 특징들이 있나요? 있지.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의 특징. 자, 전문가들끼리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야, 이거 우리 10억 써서 집 사는 건데, 20억 써서 집 사는 건데 전문가에 한 200 들여서 300 들여서 상담받고 사자. 이게 돈이 200 아낄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전문가 의견 듣고 그 사람이 점지해 준 걸로 사자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나한테도 돈 줄 테니까 그 상담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야. 한 번도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찍어줄 때 전문가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입지? 정답입니다. 입지야.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지라는 게 뭐냐? 지금은 투자용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좋은 아파트라는 게 첫 번째가 뭐다? 입지인데, 입지는 그럼 뭘로 결정되느냐? 첫째가 일자리야. 일자리. 둘째가 교통이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근처에 많은 지역이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 직주 근접성. 그럼 일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 뭐 강남이죠? 강남구야. 강남구. 강남구에 96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 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죠. 양질의 일자리지. 가장 연봉이 높고 월급이 높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자리가 많은 곳 어딜까? 중구? 비슷했어. 광화문 일대야. 광화문. 그러니까 중구라고 봐도 돼. 맞아요. 거기가 91만 개야.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딜까? 그 다음에는 형이 어디 살고 있니? 여의도. 55만 개의 일자리야. 1, 2등하고 좀 차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커. 여긴 섬이다. 갈 데가 없다. 자, 그래서
강남구, 광화문, 여의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급지에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근데 광화문 일대는 주거 지역이 별로 없어. 네, 맞아요. 그 휴스페이스라든가 광화문 뭐 용비어 청가라든가 네. 요쪽에 일부 있는 사직동 쪽에 조금 네, 일부 맞아요. 있는 게 다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종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야. 그래서 용산은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 용산에서 강남 출퇴근하는 것보다 용산에서 종로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비중이 좀 더 높아. 아유, 다리 건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그럼 그리고 용산하고 사실 광화문 시청까지는 지근거리야. 네, 그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격이 오를 아파트를 찾고 싶으시다면 일단 입지를 봐야 된다. 입지가 거의 반 이상이야. 여기서 말하는 입지는 두 가지 뭐? 첫 번째 일자리, 교통. 두 번째가 교통인데 자, 그런데 제가 그 오프라인 부동산 세미나를 다닐 때마다 역세권이라는 컨셉으로 나한테 뭐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수님 저는 뭐 어디 동탄 어디에 사는데요? 아니면 부평 어디에 사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역세권이라서 나쁘진 않거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거기에 역세권이라서 어떻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 서울 시내도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바로 잡아드리는 게 있어요. 서울은 이제 모든 지역이 역세권입니다. 네, 맞아요. 지하철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프리미엄이라고 공인중개사 분이 여기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역세권이에요. 그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은 모두 역세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하철역이 지근거리에 있다만 가지고는 프리미엄을 받으실 수 없고 이제 진짜 프리미엄은 어디에 생겼냐면 초역세권으로만 프리미엄이 형성됐어요. 그럼 초역세권이라는 건 뭐냐?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도보로 5분 안에 도보로 5분. 도보로 5분 안에 지하철역에 도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보로 5분보다는 살짝 넘어섰는데 거기가 환승역이야. 그러면 초역세권이에요. 이제 전철역이 8분 거리, 15분에서 20분 안에 전철역이 있는 건 아무 프리미엄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입지 좋고 초역세권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샀을 때가 어떻게 됐느냐?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이 50%야. 가장 상승률이 좋아요. 야, 정말 그 형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번 이제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뚝섬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마포 한강 프루지오가 그 전철역하고 붙어 있어요. 전철역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야, 샀었어야 되네. 아, 그렇구나. 형한테 왜 상의를 안 했니? 네. 내가 무조건 사게 해줬을 텐데. 네. 아, 참. 자, 그 다음에 그럼 첫 번째는 입지였어.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의 첫 번째 특징 입지. 두 번째 뭘까? 대단지야. 아, 대단지. 그렇지. 아, 대단지. 그렇죠. 대단지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대단지가 얼마나 단지가 커야 대단지입니까? 중요한 거잖아. 한 1500세대? 정답이야. 1500세대? 1500세대가 돼야, 그 이상이 돼야 이 상승여력이 좋고, 그 다음에 500, 700세대면 상승여력이 많이 낮고, 300세대 이하면은, 저는 이건 좀 투자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평생 할 가게가 요 옆에 있어서요, 저는 맨날 늦게 이제 가게 문 걸어 잠그고 들어와야 되고, 새벽에 문 열어야 돼서 여기 살립니다. 그건 사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300세대 이하인데, 바로 가게 옆이라서 살 거다. 그건 거기 사셔야지. 너무 힘든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뭐 아파트만 이렇게 두 동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렇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강남역에도 있어. 네, 그 이면도에 그렇죠. 알잖아. 네, 그렇죠. 땅이 뭐 없으니까. 그 이면도로에는 실제 그 근처 그 술집이나 아니면 밤늦게 그 음식집 하시는 분들 거기 사장님도 거기 많이 사세요. 그렇죠. 그 가격도 낮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시는 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서울에서 가게 하시면서 바로 옆에 눈 잠깐 붙이려는 분들 당연히 거기 사셔야지. 괜히 뭐 부동산까지 투자 여력 보려고 멀리 왔다 갔다 하시면 못 망가지십니다. 그냥 그거는 가게 근처에 사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1순위가 입지고 아까 입지도 엄청난 상승률 보였잖아. 그렇죠. 두 번째가 대규모 단지. 왜? 상승 여력이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형님 예를 들어서 나는 도시적인 삶이 좋다. 그리고 내 직장도 도심에 있다. 그러면 나는 도심에 살아야 되는데 도심에는 대단지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뭘 먼저 더 고려를 해야 되냐. 이해했어. 그 예를 들어 광화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들어가고 싶고 직장도 거기 있고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상승 여력도 많은데 대단지는 없어요. 그럴 때는 뭘 먼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실제 네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 우리 종강역에 이면도로에 두산이라는 타이틀을 붙은 오피스텔 같은 데가 있어. 방 3개짜리도 있고 하는. 거기가 상승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 자, 왜 그러냐면 도심지에 예를 들어서 나는 도심지에 살고 싶다고 해서 진짜 종강역 바로 이면도로에 있는 뭐 방 3개짜리 오피스텔하고 종강역에선 좀 떨어져 있고 또 그 종로 3가 4가 5가 여기에선 좀 떨어져 있으나 광화문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으나 저기 연세대학교 넘어가는 사직터널 쪽으로 좀 가다 보면 휴스페이스라고 있잖아. 거기에 약간의 대단지가 있다. 그럼 그게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지의 입지 좋은데 그 입지 좋은 데에다가 대단지면 금상첨화. 근데 입지는 좋은데 대단지가 아니고 한 2동 있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게 자꾸 강남 얘기가 나오는 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대단지인 데가 사실 강남밖에요. 그래서 강남의 상승 여력이 좋은 거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모두 다 맞물려 있거든. 맞물려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강남구 그리고 송파구. 송파구 정도. 그리고 앞으로 그럴 때가 용산구.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럴 만한 데가 서대문구야. 서대문구요. 서대문구도 도심지라고 봐야 돼. 이제 마포에 우리나라 굴지 금융회사들 많지, 여의도에 많지, 또 종로에 많지. 지하철로 2-3정거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서대문도 장난 아닌 거지. 공항도 가까워요. 그렇지. 그리고 중량구, 중량구. 성동구 이런 데가 다 그래. 강동구는 다른 형태야. 송파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이제 위례신도시 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쪽이 다 그런 것이.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입지 좋은 것들 이 두 가지를 다 구비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축. 그럼 여기서도 질문이 들어가야지. 얼마나 전에 지어져야 신축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10년? 중요한 게 5년 안짝이. 5년 안짝. 그런데 너 10년이라고 한 게 또 중요한 맥락인데 그 아파트는 10년 안짝이면 큰 차이 없다. 근데 10년이 넘어가면 이제는 상승 여력에선 약간 떨어진다.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작전은 유효한가요? 내가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0년 거주하고 그 10년 텀으로 신축으로 계속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 전략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있지. 내 주변에 한두 사람 봤어. 이름 네가 또 날 나쁜 사람 만들려나 방송에서. 바로 접니다. 또 그러려고. 나 아니야. 나는 그건 세종시로 내려가라고 국가가 해서 내려간 거지. 그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세종시에 아무도 안 살려고 했는데 저는 직주 근접성이 워낙 중요한 사람. 아까 그 소상공인 밤늦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 페이퍼 쓰다가 이제 밤늦게 집에 와야 되니까 그냥 내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세종시대 크게 올랐죠. 지금 그 KBS 방송국하고 지금 덱하고 스튜디오하고 그 100보 이내에 다 있어요. 저는 무조건 직주 근접성을 보는 거지 뭐 여의도가 차세대 상급지에서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0년 단위로 아파트 갈아탄 사람 중에서 100억대 이상의 부자도 한 2명 있어. 계속 갈아타니까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지. 이 불편한 진실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지금 세 가지 말했네. 정리 네. 한번 해줘. 첫 번째는 이제 입지죠. 입지에는 이제 일자리하고 이제 교통 예,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 입지.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단지로 이사를 가야 된다. 대단지는 몇 개 이상? 1,500세대 이상. 이상. 예, 세 번째는 세 번째는 5년 미만의 신축. 하지만 10년까지는 괜찮다. 그렇지. 그럼 네 번째 뭘까? 네 번째 초품화? 초품화 아니야.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 아이들 이것 때문에 이사 가잖아. 학군. 학군 프리미엄. 학군. 제가 애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지. 예. 너는 아직 와이프랑 애가 없으니까 예.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야. 자, 예. 학군 프리미엄. 예. 이건 특히 지방에서 중요해. 서울은 중요도가 조금 낮아지기 시작했어. 예. 왜냐하면 대치동까지 그냥 차로 엄마가 나르거든. 그렇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학군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사례로 얘기했던 대구의 수성구 네. 그리고 대전의 둔산 근처 네. 뭐 이런데 학군 좋은데 이런 데는 정말 어마어마해. 그래서 지방일수록 학군 프리미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일수록 학군 프리미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 브랜드 아파트야. 브랜드. 어느 브랜드의 아파트냐? 맞아요. 인 거야. 맞아요. 브랜드. 이게 이제 그 다음이야. 그리고 어느 새로운 신도시를 갔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1, 2, 3등 브랜드 아파트가 없으면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들은 여기는 상급지가 되긴 힘들겠는데 판단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지방을 갔더니 지방에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건설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무슨 건설 해가지고 무슨 아파트 했는데 처음 들어본 이름들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방에 갈수록 많아요. 맞아. 그래서 근데 지방은 그것도 좀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지방에도 자이도 있고 레미안도 있고 힐스테이트도 있어. 근데 지방은 지방의 주력 중견 건설회사들이 또 터줏대감들이 있거든. 그래서 지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동네 터줏대감 그 건설회사 브랜드에다가 종합순위 시공 10등 안에 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브랜드가 같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상급지. 그런데 우리 지방의 대표 터줏대감 브랜드만 있으면 준상급지. 이렇게 보면 되고 서울은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은 이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로 상급지 아니면 준상급지 아니면 상급지 안 될 것 같은 데로 나눠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마지막이 슬세권이야. 슬세권. 슬세권은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여기 뭐 대형 쇼핑몰들이 있고 백화점 있고 뭐 그다음에 번화가 있고 먹자골목 있고 이런 데가 이제 마지막 슬세권. 그래서 1, 2, 3, 4, 5, 6 요 순위 요 6개를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큰 틀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 오늘은 이제 투자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고 싶은 아파트는 또 따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 그건 따로 해야겠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건 다음 편에 해드리겠습니다.